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필리핀 서민 주택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보시는 이 단지는 SM그룹에서 최초로 건설업에 투자했다는, 건축업에 투자했다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길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돈들을 많이 빼먹은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 그런데 이 집은 스튜디오 타입입니다. 60스퀘어미터에 40만 페소 현금가입니다. 차 한 대, 괜찮은 차 한 대 값이겠죠. 이 집은 이제 담이나 문은 없습니다. 각자 그거는 이제 자기가 들어와서 살 때 시설을 해야 됩니다. 문과 담은.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을 가서 보니까 깔끔하게 이제 그 담을 쳐놓고 예쁘게 해놓고 안에도 이제 자기들이 추가로 이제 손을 보는 거죠. 취향에 맞게. 이쁘게 해놓고 이제 사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집이 이제 임대를 주면 이제 2,500페소 정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이런 집이 다 2,500페소는 아니고 여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바깥에가 이제 주방인데 좀 보이시죠? 동영상. 저것도 비가 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 공사를 덧대기 공사를 아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건설업체에서 진 건물인데 집들인데 이제 이 길도 단단해 보이고 깨진 데가 없죠. 벌써. 그 집도 좀 단단해 보이죠. 보기가. 요런 데가 이제 그런 서민들이 사는 동네인데 나무 하나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빡빡 틈틈마다 그냥 다 그 집을 다져가지고 공간이 없죠. 아마 이제 사람이 참은 살기 어렵습니다. 저런 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옆에 빌리지인데 최하 단위가 이제 100스퀘어미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들이 벌써 2층으로 저게 돼 있고 공간이 좀 넓죠. 아무래도. 그리고 벽면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방화벽이고, 이렇게 이제 집들도 큽니다. 나무도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있고, 나무도 많고, 이런 데는 이제 한국 분들이 오셔서 한 100스퀘어미터나 120스퀘어미터 사서 집을 줘도, 좋습니다. 이런 데 살기. 벌써 좋지 않습니까? 딱 봐도 느낌이.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주말에 아이들이 이제 리조트를 갑니다. 리조트. 그래서 리조트를 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좋은 리조트를 찾는데 한 번 갔던 데는 또 안 가죠. 다른 데 가고 싶어 하니까. 리조트가 무척 많습니다. 필리핀은. 그래서 여기에 가봤는데 이거 주인이 좀 질이 나쁘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렇게 칸칸이 막아놓고 가격을 달리 책정해서 자기 맘대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끝에까지가 이제 자기 리조트인데, 길도 엉망이고, 벌써 분위기가 딱 봐도 이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2층에는 호텔 식으로 돈을 받고, 여기는 이제 다른, 요 리조트는 다른 데인데, 깔끔하고, 나무도 많고, 저 방갈로로 해서 빌려주는데, 방 하나에 조그만 그 테이블이 있는 쉼터가 있고, 저 방갈로 큰 거요. 그리고 방 하나에는 이제 침대가 아래 4개, 4명, 위에 2명 잘 수 있는 침대가 있어서 아이들 놀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는 이제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중국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중국 음식으로 이렇게 점심을 시켜서 3명이서 1,050페소를 내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빔밥 3그릇 하면은 3,40이 하니까 1,200페소니까 비빔밥보다도 싸고 더 좋죠. 당연히 중국집 음식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 말씀드릴 내용이 필리핀 서민들 주택, 서민들이 사는 주택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도미토리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그 서민들이 사는 저런 작은 집들, 서민들도 살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혼 살림을 하기 위해서 저런 집들을 장만하거나
부모님들이 사주거나 또 사놓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집 가격이 이제 40만 페소니까 대략 10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저런 집을 사서 살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 같으면은 뭐 어림도 없지만 하여튼 필리핀은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눈 맞아 가지고 좋아하고 결혼하면 저런 데서 사는 거죠. 아주 예쁘게 꾸며놓고 삽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그리고 저런 집들도 그러면 저런 집은 무조건 다 40만 페소냐 그건 아닙니다. 그 지역이 있고 또 몇 대로가 있죠. 쉽게 말하면 그 브랜드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 특히 시형 그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거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0만 페소까지도 봤습니다. 제가 10만 페소. 근데 이제 많진 않죠. 시형에서 하는 데는. 그런데 이제 들어가려면 경쟁이 좀 처음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들어가 놓으면 자기 거니까. 그런데 이제 덥고 나무도 별로 없고 저런 데는 살기 힘들어서 외국 사람들은 정말 못 삽니다. 저런 데는.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필리핀의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서민들 그런 사람이 사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 말고 또 세 번째 동영상 말고 그 중간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60, 70 스퀘어 정도 되는데 2층 집이죠. 또 이제 차를 한 대 간신히 주차를 해놓고 삐집고 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집 밖에 이제 세워놓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2층 집들이 있는 빌리지가 있습니다. 이제 미들급이죠, 미들급. 근데 그런 데는 한국 사람들이 꽤 삽니다. 나름대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런데 집이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대략 100만 페소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좀 올랐을 수도 있고 또 새로 짓는 단지는 또 그대로 100만 페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집이 40만 페소, 100만 페소. 그 다음에 이제 그 100스퀘어 넘고 2층 깔끔하게 잘 진 집들은 뭐 400만 페소, 뭐 300만 페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위치 좋으면은 600만 페소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필리핀 서민들이 사는 작은 집들 가격이 저렇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저런 데는 이제 우리 외국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는 걸 아시고 미들급 정도는 살 수가 있는데 집을 사는 방법도 캐시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할부 분할로 그러니까 뭐 보증금을 얼마 내고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꼭 와서 사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 사놓으셔도 됩니다. 그런 집들은 한 달에 예를 들면은 뭐 10만 원 정도 다달이 4,000페소 내면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달이 10만 원씩 내도 그 외국에 자기 집이 하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반드시 제가 얘기하는 모든 전제는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그 작은 사업이나 저렇게 작은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경우는 참 자기 부인이 필리핀 여자가 아니면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저런 거를 누가 더미를 쓰고 뭐 여러 가지 그 편법을 해서 하겠습니까? 저 작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자기가 필리핀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는 저런 필리핀의 저런 미들급 단지에 그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데는 또 와서 나름대로 이제 쉬시면서 지내시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 집 이야기는 이제 오늘은 마치기로 하고, 그다음에 도미토리 이야기인데 이 집값도 그렇지만 도미토리도 제가 먼저 번에도 그 방 30개짜리인데
400만 페소에 나와서 200만 페소에 급히 팔렸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도미토리는 진지 아주 오래된 도미토리죠. 그러니까 진지가 오래되면은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 허름하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많이 못 받습니다. 같은 도미토리라도 새로 짓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가구도 좀 좋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임대료를 똑같이 안 받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도미토리도 아주 오래되고 좀 허름하고 하면은 그렇게 안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내는 돈이 뭐 정확하게는 제가 뭐 얼마라고 모르겠습니다.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들어본 결과 다르다고 합니다. 새로 진 데는 또 그 새 건물에다가 뭐 좀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있겠죠. 자꾸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뭐 인터넷 시설도 있다든지 뭐 이렇게 뭐가 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가 다른 거죠. 뭐 환경도 다를 수가 있고 새 건물이니까. 그래서 아니 먼저 번에는 그런 가격을 이야기하시고 또 뭐 내가 물어보니까 1억에서 2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따지고 보니까 틀리지 않느냐.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집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결국은 이 기숙사도 집입니다.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옛날 집도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그런 공단 그런 쪽에 땅 크게 좀 크게 뭐 이렇게 짓는다든지 당연히 이제 건축 자재도 옛날 거보다는 다를 것이고 가격도 짓는데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공법도 다를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짓고 나서 또 받는 임대료도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디고 위치가 어디고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딱 이렇게 그 소고기 한 근에 1kg에 얼마 이런 식으로는 부동산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국제결혼을 주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도미토리를 막 갖다 팔거나 아니면 중개를 하거나 중개상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런 정보를 드리고 또 그런 거 허가를 맡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정도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정도지 제가 대신 뭐 허가를 맡아준다거나 뭐 도미토리를 찾아준다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다 이제 보수를 받아야겠죠.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가지고 평가를 같이 하고 또 같이 모시고 다니고 뭐 이런 식이지. 제가 이것을 뭐 맡아가지고 집을 져주고 뭐 그렇게까지는 글쎄 저는 집을 져봤습니다. 필리핀에서. 근데 이제 그 부탁되고 제가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 정도로 또 돈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식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추가로 또 아니면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본인이 이제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확인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 그런 거는 또 제가 또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까 이거 혹시 이거 무슨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우려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저도 그런 걸 무지 싫어합니다. 무슨 문제 생기고 말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무모한 짓은 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한 요소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드리죠. 그런데 이제 그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은 사람이 많이 살고 많이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지프니 타는 데 가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거 쇼보면 바로 나오죠. 출퇴근 시간에. 주로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제 관공서가 있느냐, 뭐 몰이 있느냐, 상가가 있느냐, 시장이 있느냐, 이런 거는 다녀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녀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마시고, 시장조사니까, 시장조사 하는데 무슨 돈 들어갑니까? 그건 본인이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진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저도 그런 거에 조언을 드리고, 확정서서 일을 추진한다, 어렵다, 도와드리죠.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추가적인 정보는 본인이 더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개인의 그런 정보까지 다 알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토리에 대한 것은 그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땅값, 집값, 지금 필리핀이, 한국은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 뭐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필리핀은 굉장히 건설 경기가 활발합니다. 그 지금 아시아몰에서 따가이따이까지 가는 전철을 놓습니다.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마닐라 시내를 관통한 지하철도 지금 놓고 있습니다. 딱 한국이 80년대 초반 같습니다. 지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활발합니다. 그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도미토리를 사놓으시면은 다달이 받는 돈도 있지만 나중에 그 재수가 좋으면은 몇 곱을 또 챙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투자에 대한 보장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더 이제 찾아봐야겠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 무리한 투자는 또 하는 게 아니니까 뭐 1억에서 2억 사이니까 그 뭐 무리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수익성이 어느 게 좋은가는 이제 본인이 따지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필리핀의 서민들이 사는 집 그런 단지들도 딱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미토리들에 있는 그런 동네들을 한번 찍어서 도미토리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미토리 다 다양하죠. 뭐 다 틀리고 형태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이게 도미토리구나 하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